T기 민간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제 T기의 실제 GDP, 액추얼 GDP를 쓰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정이고 실제 데이터는 정말 액추얼 GDP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액추얼 GDP에도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IS 커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보는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액추얼 GD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물론 영향을 받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요. 우선 이제 벤치마크 형태로 베이스라인 모형으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액추얼 GDP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텐데 그렇게 가정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Permanent Income Hypothesis라고 해서 PIH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평생소득 가설. 자, Permanent Income Hypothesi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저의 소득이 아니라 평생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소비할지를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현재의 소득만을 가지고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평생 소득을 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오늘 얼마를 소비를 하고 또 내년에 얼마를 소비를 하고 또 내후년에 얼마를 소비를 하고 소비의 어떤 스트림을 미래 소비의 어떤 현재부터 미래까지 쭉 어떤 소비의 경로를 선택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뭐 조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현재 소득이 조금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소비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내가 평생 동안 얼마의 소득을 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가구죠. 가구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얼마씩 나눠준 것은 아니고 가구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었습니다. 경기가 위축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금 환급은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재난지원금이니까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여러분 뭐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셨겠지만 뭐 KDI라든가 뭐 몇몇 기관 혹은 또 어떤 사람들 뭐 전문가들이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진 않는데요. sometime 언젠가 그렇죠. 우리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종료가 된다고 우리가 지금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 종료 시점이 예상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경기가 충분히 회복이 돼서 이제 어쩌면 또 과열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증세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징스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의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물론 뭐 100% 국민이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조세 부담률이 비교적 뭐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한테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증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가게든 기업이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의 일부를 정부에게 트랜스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면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될 수 있는 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증세하면 경기가 위축된다. 이건 또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여러분 거시경제학에서 뭐 A면 B다라고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해요. 여하튼 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증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sometime 뭐 somehow 언젠가는 다시
비슷한 규모의 세금을 걷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세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구가 있을 수 있고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비교적 높지 않은 그런 가구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조세 부담이 비교적 높은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다면 조세 부담도 클 것이고요.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재난지원금 크기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일 앞으로 내가 뭐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100만 원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행동 패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차이를 이제 고려는 해야 되는데요. 그 이슈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볼 것이고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를 후반부에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 소득을 생각을 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걸 나의 평생 소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내가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세금의 형태로 다시 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소득의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하게 소비를 늘리는 경제활동을 과연 할 것인가?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뱉어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평생 소득 관점에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이건 나의 소득의 증가다라고 해서 소비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경제 전체의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액추얼 GDP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문제는 나중으로 우리가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는 것인데 컨섬션 스무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적어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아서 효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소비가 많아졌을 때 효용이 증가합니다.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소비했을 때 그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은 매일 발생하지 않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월 뭐 20일 혹은 25일이 되면 소득이 이렇게 확 늘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이 없다가 물론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서 쭉 가겠죠.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득의 이제 증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한번 증가했습니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가 다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뭐 월급을 받는다면 이렇게 소득이 발생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로부터 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소비하냐면 소비 패턴이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한 가게의 하우스홀드의 소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소비라고 하는 건 비교적 일정해요. 매일 뭐 마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적어도 뭐 한 3, 4일에 한 번씩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마트에 가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매를 합니다. 보통 소비는 이렇게 이런 패턴을 이렇게 보통 취하겠죠. 그렇죠? 일정하게 갑니다. 소비는.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만들어 봤냐면 이게 소비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위험 기피적이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위험 기피적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가급적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